네, 그 두 번째 그 바이러스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도 그 오늘 지금 촬영하는 오늘 또 어제자로 7만 명이 넘게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계속 매주 두 배씩 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,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10만 명, 뭐 20만 명까지 간다는 소식이 있는데 적절하게 조금 해결이 될 기미가 있으면 좋겠지만 참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 이번 시간에는 HIV 그 감염증 치료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HIV는 휴먼 이뮤노 데피션시 바이러스이죠. 예전에는 AIDS라고 불렀습니다. Acquired,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. 근데 이제 그 에이즈라고 불리는 게 그 환자들한테 일정 그 낙인 효과 같은 것들, 즉 약간의 거부, 불필요한 그런 불차별 같은 것들이 존재하면서 이제는 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뭐 HIV 바이러스 감염인 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쓰게 되어 있죠.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게 그 감염된 사람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의는 필요하지만 그 감염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감염증 치료제의 종류, 작용 기전, 그리고 이런 약물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,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. HIV 감염을 보게 되면 HIV도 RNA 바이러스입니다. 그래서 HIV가 들어오게 되면 그 우선은 퓨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엔트리 과정들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그 DNA에 인티그레이션 되기 위해서 역전선 효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그 트랜스크립테이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DNA로 바뀌고요. DNA가 그 핵에 인티그레이션 되는 과정을 겪고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된 상황에서 그 여러 이제 그 바이럴 RNA 또는 여러 그 프로테인 같은 것들을 그 만들어내서 이렇게 그 만들어낸 것들을 프로테이즈가 여러 그 어셈블리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바이럴 프로테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죠. 이런 과정을 겪는 것들의 기준으로 HIV 치료제 타겟을 보게 되면 우선은 그 가장 메이저한 것들은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를 그 타겟으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바이럴 RNA가 바이럴 DNA로 바뀌는 것들을 억제를 해서 저렇게 된 DNA가 인티그레이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. 그런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유콜레오사이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 그 RTI가 거기에 대한 약자고요. 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 그 중에 유콜레오사이드 타이드 계통의 NRTI가 있고요. 그 다음에 non 유클레오타이드 그 RTI 해서 NNRTI 제제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로 사용하는 타겟은 그 단백질이 여러 프리커서 형태로 만들어지고 필요한 단백질을 잘라서 그 어셈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르는데 중요한 프로테이즈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이것을 억제하게 되면 완벽한 성숙한 바이러스 형태로 어셈블리가 안 되는 작용들이 나타나죠. 그때 쓰는 게 프로테이즈 이니비터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용하는 것들은 퓨전과 엔트리 이 과정들을 억제하는 억제제들을 사용하는 거고요.
네 번째는 그 바이럴 DNA가 된 녀석들이 호스트 DNA에 인테그레이션 되는 요 과정들을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는 게 그 HIV 감염증이 갖고 있는 특징, 주요 타겟들이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중요한 얘기들과 개요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NRTI는 뉴클레오사이드 또는 뉴클레오타이드 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라고 합니다.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뉴클레오사이드는 그 염기와 당이 붙어 있고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느냐, 붙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로 나뉜다라고 하는 설명들은 이전에 드렸었고요. 이 중에 그 첫 번째로 그 개발된 약물이 지도부딘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. 이게 그 퍼스트럭입니다. 그 HIV 의 치료의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도부딘은 보면 그 사이미딘하고 유사체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. 거의 그 보게 되면 끄트머리가 이걸로 치환되어 있는 정도로 사이미딘 유사체입니다. 그 들어가게 되면 그 HIV가 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할 때 이 지도부딘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 적절한 역전사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HIV 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요. 그 이 지도부딘을 쓰게 되면 그 T 헬퍼 세포의 증가도 보이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 지도부딘이 첫 번째 약물이어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치료돼 왔죠. 그 1980년대에 그 에이즈가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면역 부전으로 그 사망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은 HIV의 그 치료에 적응하는 약들이 개발이 되면서 완치는 아니더라도 그 만성질환 형태로 본래 수명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태로 조절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도부딘을 그 임신부 치료할 때 임신하는 동안에 유지를 계속 하게 되면 태아로 이제 HIV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지도부딘을 사용하게 되고요. 바이러스 역전사 효소가 결국에는 사이미딘하고 지도부딘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도부딘하고 일한 만큼 사이미딘하고 이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전사 효소의 기량을 저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지도부딘이 일정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약물 개발들이 속속 그 진행이 됐고요. 그 두 번째로 승인됐던 약물이 디다노신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. 그 현재는 그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 뭐 여러 부작용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. 특히 그 미토콘드리아 DNA 중합 효소를 억제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췌장염이라든가 또는 말초 신경병증 등 치명적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사태들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은 안 하지만 대신 그 지도부딘을 그 처리하게 되면 HIV도 거기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는 HIV 감염증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생겼을 때 대안으로 치료할 수 있는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 데옥시 아데노신의 유사체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. 그것 이외에도 아바카빌 또는 그 엠트리스타빈 또는 스타부딘, 그 라미부딘 등등이 뉴클레오사이드 타이드 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에 대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아바카빌의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 과민 반응이 어떤 HLA 그 일정한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보인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HLA 타이핑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. 그런 검사에서 아바카빌의 그 양성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타입이다 라고 그 판단이 되면 아바카빌을 처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그런 곳에 이제 양성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의 증상을 보게 되면 그 뭐 패티기 증상이 보이고 또는 뭐 위장관의 디스터번스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. 또는 발진 같은 것들이 있고 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. 그 일반적으로 유클레오사이드가 갖고 있는 일부 부작용들을 보게 되면 뭐 지방간이라든가 뭐 지방의 이형성 같은 부분들 또는 네, 보이시나요? 라틱 애시드 같은 것들이 높아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리버스 트랜스크립스 이니비터인데 넌 유클레오사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유클레오타이드 또는 유클레오사이드 형태는 인산화 포스페이트가 붙어야지만 그 약물이 효과를 내는 반면에 넌 유클레오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NRTI처럼 활성화되기 위해서 인산화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서 바로 그 역전사 효소를 선택적으로 높은 그 비경쟁적 억제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. 그 NRTI가 경쟁적 억제제라면 내부에 있는 동일한 구아노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유도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신 NNRTI 같은 경우에는 비경쟁적 억제제여서 HIV 역전사 효소만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갖게 되죠. 문제는 교차 내성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여기에 이제 내성이 발생하면 다른 것에서도 내성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약물 상호작용이라든가 발진 등의 과민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여기에 해당하는 게 네비라핀이라든가 또는 리피비린이라든가 또는 에파비렌즈 같은 것들이 있고요.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또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뜻에서 비르가 요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, 이 중에 에파비렌즈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을 좀 살피면 어지럼증이나 약간의 환각 같은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임신 상황에서 임신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백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제들은 기존의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가 나올 때보다 이 녀석이 소개된 이후에 HIV 사망사 수가 급감하는 드라마틱한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 녀석만 쓸 때보다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 억제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이제 그런 효과들을 나타났고요.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작용 기전들은 마지막에 프리커스 형태로 바이러스 구조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적절한 형태로 잘라서 성숙된 바이러스로 어셈블리를 해야 되는데 자를 때 쓰는 게 단백질 분해 효소이죠. 그것들을 억제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성숙하는 것들을 막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. 아타자나빌이라든가 다루나빌 뭐 이런 것들이 단백분해 효소 억제제에 해당하고요.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일반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뭐 이렇게 말초에 이러한 이상 감각 같은 것들 찌르는 듯한 것 느낀다던가 아니면 뭐 설사라든가 뭐 구역이라든가 오심 또는 혈당이 높아지는 또는 중성지방 트리글라이세리드들이 높아지는 또는 그것 덕분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의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때때로 목 기저부에 이렇게 지방 축적 같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다음에는 그 진입 억제제인데요. 그 숙주세포막하고 HIV 세포막이 융합을 억제하는 융합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요. 엠프비르타이드, 피하주사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그 HIV가 진입을 촉진을 할 때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그 CCR5라고 하는 수용체가 그 이용이 되는데, 이것들을 그 마라비록이라고 하는 것이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이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저것들이 차단된 그 숙주세포에는 HIV 진입이 어려워서 감염이 안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그 인티그레이즈 억제제라고 해서 그 숙주세포 게놈으로 그 DNA 바이러스 DNA를 이제 삽입하는 과정들을 억제하는 억제제입니다. 인티그레이즈 스트랜드 트랜스퍼 이니비터라고 해서요. 그 날테그레이빌 또는 그 에비테그레이빌 또는 돌루테그레이빌 또는 빅테그레이빌이라고 해서 게놈으로 트랜스퍼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녀석들에 대한 어미들이 일정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HIV에 대한 그 치료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그 만성병 정도로 이해하는, 그래서 HIV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고, 그리고 HIV 감염인으로부터 그 감염되는 경로든 상처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뭐 성관계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그 주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접촉 그로 이제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거든요. 그에 따라서 HIV 감염이 된다고 해서 그 겁내하거나 또는 피하거나 또는 차별하거나 병원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면 되니까. 근데 문제는 HIV 감염인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겁내하거나 뭐 차별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HIV 감염인이 자기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하고 이제 대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더 차별 때문에 그 위험들이 높아지는 거죠.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말 감염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HIV 바이러스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형태입니다.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것들을 구사 형태로 조금 쓰고 다니시면 그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. 결국에는 HIV에 대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그 한 가지 항바이러스제로부터는 효과를 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성 바이러스에 대한 출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병용요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, 그 병용요법에 대한 이름을 하트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.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라고 해서요. 그래서 이름이 뭐 마치 그 심장을 뜻하는 단 발음으로 들리는데요. 그와 같이 비슷하게 저 하트 그 요법들을 사용을 하고 나서 커뮤니케이션 세라피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나서 에이즈로부터 사망하는 그 율들이 드라마틱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현재 이제 사용되는 그 컨비네이션 세라피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가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유콜레오타이드 사이드 리버스 크리테이즈 이니비터 또는 넌 유콜레오사이드 리버스 크리테이즈 이니비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죠. 그리고 프로테이즈 이니비터에 대한 소개도 했고, 엔트리 이니비터도 소개했고, 인티그레이즈 이니비터도 소개를 했습니다. 컨비네이션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그 두 종류의 유클레사이드 타이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에다가 한 종류의 프로테이즈 이니비터를 섞거나 또는 요 것들을 더 추가를 하거나 라고 하는 방식들로 하는 병용 방법들이 있고요.
두 번째 병용 방법은 두 종류의 유클레오타이드를 섞거나 그 다음에 그 한 종류의 그 넌 유클레오사이드 리버스 트랜스크립즈 이니비터를 섞거나 또는 한 종류의 인티그레이즈 이니비터를 섞어서 HIV를 치료하는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고 있고, 이런 병용요법을 썼을 때 효과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내성 바이러스 출현을 지연시키는 그 결과 에이즈에 대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HIV도 이제는 그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주 안에 그 뭐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다룰 수 있는 범주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HIV에 대한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그 사이토크롬 P450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약동학적 증강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러한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그 억제를 해서 HIV에 대한 이러한 항바이러스 제제가 오랫동안 작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약들을 쓰게 됩니다. 그런 약동학적 증강제에 해당하는 게 니토나비르가 있고요. 다음에 또 코비키스타트 같은 것들이 있죠.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한다면 그 한번 잘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유클레오사이드 타이드 리버스 그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로 개발 중이었던 약들하고 이러한 약동학적 증강제가 합쳐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한 번쯤 그 어떤 것들의 성분을 대연히 찾아보시고 지금 배웠던 것들을 적용을 해서 어떤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용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 HIV 감염된 30대 환자가 이제 항바이러스 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치료를 개시한 4주일째 그 발열, 피부 발진, 위장관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응급실로 내원했다고 합니다. 그 과민 반응이 일어난 상황이죠.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근데 그 혹시 이 녀석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정으로 이 환자의 HLE 타이핑을 했더니 양성 결과가 나왔답니다. 아까도 설명했죠. 뭐 특별하게 이 해당하는 이 항바이러스들은 과민 반응 일어나는 특별한 HLE 타이핑이 있어서 이런 경우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약물을 중단을 하고 다른 대체 약물로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. 라는 이야기들 드렸습니다. 그게 뭔지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고, 지금까지 그 HIV 항바이러스 제 사용하는 작용 기전들 대표적으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, 두 번째로는 프로테이즈 이니비터, 세 번째는 엔트리 이니비터, 네 번째는 인티그레이즈 이니비터,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트라고 하는 컴비네이션 세라피가 효과가 있었고 내성균 발현 빈도를 낮출 수 있었다 라는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연습 문제의 답은 지도부딘일까요? 아바카빌일까요? 엠파비렌즈일까요? 다루바빌일까요? 다루나빌일까요? 이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각각의 항바이러스제 특징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,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뭐 이게 뭐 의무사항들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처음으로 나왔던 그 치료제가 갖고 있는 게 성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합쳐가지고 치료제로 쓰는 건데요. 하나는 그 증강제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게 사이토크롬 P450를 억제를 해가지고 얘 약물 작용이 그 길게 가도록 하는 거고요. 이 녀석은 유클레오사이드 타이드 그 억제제에 해당하는 유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함께 정리를 하시면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치료제로 연구하는 영역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
이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했는데요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